현재 일본 정부는 연이어 한국을 상대로 무한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는 캐나다 총리의 파격 행보에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총리가 한일 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유독 한국을 지지하는 편에 줄곧 서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초지일관된 모습은 결과적으로 2019년 이래로 줄기차게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과 경제 보복을 일삼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크나큰 외교적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벌어진 세 가지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캐나다 정부가 얼마나 한국 편에 서왔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대변해준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를 더더욱 사면초가에 내몰고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을 5년 연속으로 축하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에 더해 자국의 광물 자원을 한국 기업들에게 전적으로 도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정됐던 아베 총리의 국장 조문을 앞두고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대응을 펼치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5일에 일본 정부에 가진 로비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으로 이뤄진 캐나다 총리의 광복절 축하 성명만 놓고 보더라도 캐나다 정부가 한국에 얼마나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캐나다와 전 세계의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광복 77주년을 기념합니다. 광복절로 불려지는 한국의 독립기념일은 일제점령 35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확히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활기차고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전쟁에서 나란히 함께 싸운 것을 포함해 캐나다와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는 강한 유대를 축하합니다. 인적 관계를 통해 강화된 우리는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 최초의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한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또한 두 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비롯해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무역에 변함없는 약속을 공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내년에 우리 두 나라는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교육 10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곳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광복절을 축하하는 모든 분들께 축복을 전합니다. 이렇듯 일본 정부가 제 아무리 한국을 상대로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가진 외교 갈등을 촉발해도 오히려 캐나다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절대 잊지 않고 해마다 한국의 광복절을 대대적으로 축하하는 동시에 한국과 최우선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것뿐만 아니라 캐나다 최초의 양자 자유무역협정 또한 한국과 먼저 체결할 정도로 한국과의 협력에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경악스러운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한국과 캐나다가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신냉전의 파고를 넘기 위해 사상 초유의 광물 협력을 맺고 나서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냉전으로 인해 촉발된 광물 공급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긴밀한 협력을 다지기로 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을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캐나다에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리튬과 코발트를 비롯해 니켈과 같은 중요한 광물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현재 전기차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파격적인 결정은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인 로이터 통신은 한국 기업들 또한 캐나다 정부의 지원에 발맞춰 이른바 공급망 복원력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캐나다 현지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에 지프와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가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윈저시에 건설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국 매체는 한국과 캐나다의 이 같은 광물 협력은 지난해 연말에 있은 한국과 호주의 광물 협력에 뒤이어 발표됐다는 점에서 중국산 광물 자원에서 탈피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마침내 큰 빛을 발휘하게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미국 정부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명시하고 있는 중국산 광물 배제 조항을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와의 광물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다름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 대해
금단지교의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캐나다 정부가 정작 일본 정부를 상대로는 가이홀대와 가까운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일본 매체들의 볼멘 소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터져나오면서 일본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5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이혼케이자이 신문은 당초 주요 7개국 정상 중 유일하게 아베 국장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캐나다 총리가 전격적으로 일본에 방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매우 서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9월 27일에 열리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캐나다 총리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캐나다 총리가 일본 방문을 취소한 표면적인 명분은 강한 비를 동반한 대형 허리케인이 캐나다에 당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한 일본 국내외의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 총리가 이를 무릅쓰고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간판 매체인 NHK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 국장을 계기로 조문외교를 적극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 고군분투와 절치부심을 거듭해온 사실을 비춰봤을 때 주요 7개국 정상 중 유일한 참석 대상이었던 캐나다 총리의 이 같은 방일 취소는 그만큼 일본 정부에게 크나큰 타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일본의 또 다른 매체인 도쿄신문은 최근 200여 개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영국 여왕의 국장과 달리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은 캐나다 총리마저 불참한 가운데 치러지게 됨으로써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한없이 추락하는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시다 총리가 지난 8일에 있은 일본 국회 연설에서 아베 전 총리가 길러낸 외교적 유산을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한 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과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를 비롯해 인도의 모디 총리와 호주의 앨버니지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호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요 7개국 정상인 캐나다 총리가 일본 방문을 취소함에 따라 강대국들을 중심에 놓고 추진하려던 일본 정부의 조문외교 전략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캐나다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비단 아베 전 총리의 국장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일본 매체들의 이러한 탄식 섞인 보도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시 캐나다 총리가 보건위기에도 불구하고 무관중으로 강행되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전격적으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총리의 불참으로까지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도쿄올림픽이 프랑스 대통령만 유일하게 참석한 채 초라하게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한 해 전인 2020년에도 보건위기 대응을 부실하게 펼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며 캐나다 정부가 호주 정부와 합심해 도쿄올림픽에 자국 선수들을 참가시키지 않겠다고 불참을 선언하는 바람에 도쿄올림픽이 1년이나 연기됐던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영거푸 일본을 상대로 무시 전략을 구사해온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일본 정부를 충분히 곤혹스럽게 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을 상대로 변함없는 우정과 애정을 과시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귀중한 행보는 상대방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해왔던 우리의 외교 방식에 아낌없이 호응해주고 있음을 보다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